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낭만적으로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시간 여행자 DJ 돈입니다. 자, 오늘의 고객님은 말이죠. 밤하늘의 별 같은 반짝이는 눈망울과 때무지 않은 순박한 외모, 감미로운 미승으로 소녀들의 심장을 두드렸던 분입니다. 이승기, 유승호, 여진구보다 훨씬 전부터 국민 남동생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자, 과연 오늘의 고객님 와, 어떤 고객님이실지 와와.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1985년도에 고개서행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스잔이라는 곡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 김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핑 도는 눈물과 스잔으로 인기를 모은 김승진 군입니다. 스잔, 너는 알고 있잖니.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러니까 아유, 예. 예. 자, 80년대 하이틴 스타 김승진 씨 하면은 명곡 이 스잔을 빼놓을 수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웰컴 티 스잔 자스민처럼 에이, 준비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스잔이 어떻게 다 불러가도 스잔 자스민차. 야, 이거. 아유, 웰컴 차를 또. 자, 실례가 안 된다면 스잔 한 번만 쓱 한번. 진짜? 스잔, 난 너를 사랑해.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스잔, 잊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스잔. 오.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가. 저 참 좋아했죠, 이 노래. 그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스잔이 그대로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릴 적에 궁금했었지. 이 스잔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맞아. 맞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여자친구냐 그러는데 뭐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공부하고 막 일하고 그러는데 펜팔 친구 아니었어요? 필라델피아에 사는 펜팔 친구. 전혀 아니고. 아니면 뭐 수정인데 아, 수정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예리하시네. 스잔이라고. 진짜요? 아니. 네, 근데 그 곡을 이제 남국인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작사는 이제 사모님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작사 쓰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자가 노래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상대를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스잔이 어떨까 해서 처음에 예 그렇게 해서 스잔을. 근데 스잔이면 어느 나라 분 이름이에요? 그러게. 미국 아닌가요? 수잔? 예전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이태원에 있었어요. 집도 이태원 쪽이고 그래서 진짜 스잔이 온 적도 있었어요. 어머나.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서. 나 스잔인데. 저기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지금 사무실에 스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어 갈게요. 이러고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쩌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했더니 방송을 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도 뭔가 좀 이랬나 보죠. 그래갖고 그래서 어색하게 뭐 앉아 있다가 이제 무슨 얘기죠? 불고기 먹고 싶다 그래갖고 수잔이 불고기를. 우리 스잔이. 사무실 밑에서 불고기. 타코도 네. 아니고 불고기를. 네. 와. 이게. 그나저나 나래 씨, 예. 오늘 멘탈 테스트 살짝 복고 느낌 났습니다. 복고였지요. 네.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첫사랑과 함께 데이트하고 싶은 장소를 골라주세요. 저는 4번이에요. 주죠. 민석. 오. 오. 오늘의 멘털 테스트는 말이죠.
데이트하고 싶은 장소로 알아보는 사회생활 유형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데이트 장소인데? 데이트 장소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민속주점을 선택한 당신은 대쪽이형입니다. 쪽이. 대쪽 같은 당신은 물불 가리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편입니다. 네, 맞죠. 저는 이렇게 속에 있으면 얘기를 해야 마음이 편해. 맞추시나 봐. 오. 지금 이제 제가 일명 도니의 김승진 파이치기 합니다. 도니치기 뱅뱅. 중독성 있어. 예.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 셉니다. 한참 고교생 가수로 정말 뭐 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왜? 파벌 싸움에 휩쓸렸다. 파벌싸움. 아,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교생일 사실입니까? 그건 이제 팬들끼리 이제 아. 싸움이. 실제로 그 당시 뭐 이런 기싸움이 있었다고요? 네, 예. 스잔파, 경화파. 경화파. 그래서 예전에 방송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예. 제가 나오면 와 하고 이쪽은 조용해요. 경화파는 조용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혜성 씨가 나오면은 이쪽은 조용하고 이쪽에서 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그때 분위기가? 김승 이렇게 하면 그냥 벌써 그냥 김승. 와 하니까 그때는 반주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러면 이 피 튀기는 파벌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지. 이래놓고 다음 주에 박혜성 씨 나오고 재밌겠네. 삼자 대면 해야 되나 이거? 그렇죠. 아하. 실제로 또 파벌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네. 팬레터가 엄청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와서 팬레터를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사장에서 쓰는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경비 이제 아저씨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파트 보면은 우리가 편지 넣는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한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제 막 불편하신 거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매니저 형한테 얘기해서 이거 담을 거 없냐니까 이제 포대자루 같은 거 있어요. 마대자루 비슷한 거. 그거를 거기다 아예 그냥 해서 내가 이제 마대자루 한 포 되면 한 몇 장 몇 통? 정도? 그치. 몇 통? 그때 뭐 800통 뭐 대충 협안인데 800통. 하루에? 네네 하루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제주도 지역별로? 네. 미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라면 박스 있었죠. 거기다 이렇게 써갖고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이제 어머. 창고에다가 와. 너무 소중한 거니까 팬들이 네네네. 보내주신 거니까. 그걸 다 싸놨어요. 네. 야, 1년이면 30만 통. 네. 와. 그 배우 신혜라 씨랑 대학 동기시라고. 네, 동기예요. 에라하고. 아우. 되게 귀여웠어요. 제가 이제 학교 가면 아무래도 스케줄이 많으니까 학교 갔다 그냥 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좀 보면 이제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닌데 이제 에라는 이제 너 아웃사이더니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으니까 같이 안 묻어 다니고 저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뭐 좀 센 척 하나 뭐 이럴 수도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신혜라 씨 정말로 그때도 아름다웠잖아요. 귀여웠어요.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네. 인기가 어마어마. 에라 귀엽고 상냥해요. 되게 싹싹하고 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럼 혹시 김승진 고객님도 뭐 저녁 썸이라든지. 그 썸을 안 타니까 아웃사이더라고. 썸을 안 타니까 아웃사이더라고. 전혀 접점이 전혀 없었고 밥 한 번도 안 먹고. 네네. 학교 오면 또 가기 바빠갖고. 밥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죠. 임표 형님이랑 잘 살고 계시는데. 옛날 얘기인데 뭐. 예. 그 당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 워낙 언니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예뻤어요.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그 국민 남동생 김승진 씨,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로 찾아주셨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승진 엄마입니다. 아, 어머니시구나.
근데 고우시다. 많이 닮으셨어. 오. 똑같으셔. 니 빨리 결혼해라. 좋은 사람 있으면은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좋노 이러면은 음악이랑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래 말해. 자꾸 했던 말로 똑같이 또 하니까 그게 좀 이제 귀찮은 거. 거의 뭐 단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가고 그 힘들어요. 그냥 아예 우르르 만나면은 괜찮아요. 단체가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떤 때는 이래 보면은 좀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편하고 이래도 해도 계속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음악에만 열중하니까 머리가 저래 커가지고 뭘 하면은 지 주단계로 하는 거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고 막 헤어졌는데도 집에 오면 또 보고 싶고 또 이런 게 연애잖아요. 이렇게 사귀면서 뭔가 좀 그런 거. 근데 그런 감정이 없는 거죠. 마음에 이렇게 좀 호감이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이제 저랑 이렇게 좀 호감이 있어서 만나게 되면 나를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마라. 그럼 네가 상처받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줘서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 전형적인 나쁜 남자의 멘트. 우리 아들이 참 착하고 이렇게 가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서 잘 살아라. 야, 이게 너무 의외의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실례지만 우리 승진 씨는 올해 네. 나이가 68년생. 68년생. 네. 네.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옛날에는 골든이스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연령이 점점 좀 올라가가지고요. 우리 승진 씨처럼 늦게까지 미혼인 분들을요. 황혼 솔로라고 한대요. 이제 그런 말들을 쓴대요. 황혼 솔로요? 네. 야. 네, 말씀드리기가 황혼 솔로인데 좀 왠지 좀 예, 좀 멀리 간 것 같아요. 네, 슬픈 느낌도 조금 있어요. 뭔가 네. 되게 명확하게 네. 정해주면서도 약간의 마상이. 네, 네, 좀 마음이 약간 황혼 솔로. 마음이 황혼 솔로라는 말들을 쓸 정도로 요즘에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50세 전후까지 네.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15%나 된다고 해요. 꽤 많네. 네네네. 많은 거죠. 네네. 15%나요? 네네. 와. 네. 와. 이 황혼 솔로들이 결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게. 황혼 솔로들이.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한 50살쯤 되면 본인의 영역에서 안정되고 자리를 잡고 또 본인의 위치가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눈이 조금 높아져서 네, 그런 건 그래서 있죠. 이제 누구를 만날 때 그 상대방의 여러 가지들을 너무 많이 고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0대 때 연애를 할 때는 그저 맞아. 그냥 불만 튀기면 맞아. 불만 튀기면 가는데. 네. 옛날엔 거의 뭐 저 부싯돌이었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바로 뭐 스파크가 그냥 바로 그냥 불이 붙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두 해를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어느덧 봤더니 이제 50 가까이가 훌쩍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그때는 엄두가 안 나는 거, 엄두가. 그거 있어요. 네, 엄두가.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황혼 솔로인 경우에는 네. 연애조차도 쉽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네. 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진짜 네, 좀 처음 거부터. 맞는, 예. 네 개 다. 세 개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맞아요. 딱히가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예, 그게 다 섞여 있어요. 딱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이게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저는 32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 네. 일찍 근데 하셨네.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도 그때 장가를 안 갔다면 여기 좀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딱 그 사람만 보이는, 뭐 나머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이었으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비혼주의는 아니신 거예요? 아니 뭐 지금은 이제 마음이 맞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진짜 아니 그러면 연애는 아니더라도 뭐 데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짝사랑 아니, 짝사랑 같은 건 없고. 썸, 어. 썸, 선배님, 썸. 썸 이런 거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저기 뭐야, 답답해요. 둘이 만나면요. 예, 답답하고 뭐 걸어갈 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손을 자꾸. 잡고 잡아요. 가면 잡고. 또 박자가 안 맞잖아요. 맞추는 거죠. 아 그래서 서로 혹시 아, 너무 그것도 빨리 걸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막 아, 여기서 신경이 쓰이세요. 신경 쓰이고 막 답답하고 계속 그냥 예. 근데 이렇게 결혼 이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불안해요. 아, 불안하세요. 아, 지금도 네, 결혼이란 단어를 네, 딱 불안해. 봤을 때 네네네. 어차피 결혼은 서류인데 이거를 딱 하는 순간에 막 구속되는 거 같고. 막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막 상할 것 같아요. 조여오는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그래서 또 이런 분을 또 표현하는 용어가 좀 있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절식남이라고 해요. 절식남? 절식. 네, 절식? 네. 야, 초식남에 이어서 절식남까지. 네, 네. 우리가 절식 그러면 음식 섭취를 끊는다. 네, 아니면 극단적 조절을 할 때 절식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연애 감정을 딱 칼같이 애틋하게 사랑하고 막 헤어졌는데도 집에 오면 또 보고 싶고 근데 그런 감정이 없는 거지. 연애 감정을 딱 칼같이 딱 절제하고 끊어버려서 그 이후로 이제 연애나 결혼에 상당히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 네, 특히 남이니까 이제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우리 승진 씨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결혼보다? 제가 재밌는 거는 저는 밴드 만들어서 콘서트 하는 거. 막 서로 연주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몇 시간 하고 또 끝나면 같이 뭐 맥주도 한잔 하고. 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요 다음에 공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우리 멤버들한테는 정말로 대우도 잘했고 마음으로 정말로 해주고. 야, 연애 세포까지 다 끌어다 가지고 음악에다가 쓰는. 네. 네. 아니 음악하거나 밴드 하시는 여성분을 만나면은 아니 저는 여자가 음악하는 거는 싫어요. 같은 계통은 싫고. 같은 게 일을 네. 저는 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면 경제적인 건 상관이 없고 대신 성격 좀 이해심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좀 틀리게 해서 그냥 그런 까다롭네. 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싱글들은 눈이 높은 게 아니고 까다롭다. 그렇죠. 아 그러면 혹시 식사할 때나 음식에 대한 것도 혹시 그런 뭐 쌀은 무조건 고시 가리쌀을 아 쌀 그거는 뭐 밥은 진밥 안 되고 네. 아 김밥은 못 먹어요. 김밥은 못 먹는데 그거 이제 김밥이 근데 아주 꼬들하면 안 되고 미디움으로 이렇게 미디움으로 미디움. 예. 미디움. 예. 만약에 스테이크를 먹었어.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어 조림을 주면 어떻게 해? 맛있죠? 너무 좋지. 맛있어요? 아니 고기도 스테이크- 먹고 생선도 먹고. 아니 이 고기의 풍미가 싹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막 오는데 거기에 비릿한 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운되는데 그럼 우동에 김치는 안 되는 드세요? 거예요? 네, 별로 안 맞아요. 우동은 그냥 단무지를 막 잘라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으면 이 모든 분자들이 퍼지잖아요. 씹어볼 때 조각된 게 여러 개 퍼지면 안에 식감이
앞으로 오빠 저도 그 생각. 저는 진짜 결혼을 아니, 떠나서 연애도. 아니 저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십산하셨는지 이제 막 모든 게 막 저도 막 이해가 이제 딱 맞춰진다. 아 아니 뭐 제일 처음 인터뷰 영상에서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절절하게 좀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다. 뭔가 이제 삶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옆에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와 닿았더라고요. 저는 안 와닿으시죠? 안 와닿지. 저는 안 와닿으시죠? 안 와닿죠.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5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승진 씨의 이유를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애사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연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에 만났던 친구가 2년. 아, 첫 연애. 21인가 그럴 거예요. 처음으로 꽃다발 한번 준 적이 있고 무슨 그렇게 서로 바쁜데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고 뭐 일이 있으면은 친구가 뭐 1시간씩 막 늦어도 좀 얼른 좀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도 뭐 하고 그게 맞아요. 아니 여기까지는 그 스잔 부르신 그 글이 승진 오빠님 맞으시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오빠랑 헤어졌어. 그러면은 막 울면서 이게 내 끝사랑이었어. 나 다시는 누구랑 연애 안 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래 이렇게 했다가도 사실 그 감정이 한번 저에게 오고 가면은 잘 보내주고 또 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느끼신 그러네요. 그게 있었는데 네, 계속 하면서 여자들은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나쁜 남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어제 궁금한 게요. 왜 처음 연애하셨을 때요.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거 부모님이 눈치채시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다 싫어하셨어요 부모님. 그때는 이제 활동할 때니까 아버님이 그걸 이제 교제를 허락을 안 했어요. 그렇지. 만나는 거. 그때는 우리 80년도에는 남자 가수가 난리 여자가 났죠. 있다면 네. 신비주의고. 인기는 그냥 이제 뭐 다 끝났다고 이렇게 뭐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대학교 때 이제 우리 캠퍼스가 우리 중대 안성이니까 친구들이 제가 차하고 이제 기사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럼 가는 길에 그럼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운전 기사분이 난리 났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왜 형? 야 너 차 그 카폰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아버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발견하신 거군요. 예, 그걸 뒤에 네. 타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웨이브가 돼 있고 머리가 기니까. 그래갖고 그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그게 좀 잘 통해요. 안 아버지한테는 통하나요? 안 통해요. 네. 하지 말아는 안 해야 네.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네. 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군요. 저희 아버지는 안 통해요. 예.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연애 감정이 생긴다는 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잘 형성된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쌓고 그 다음에 그 단단함을 기초로 점점 편안하게 멀어져 가는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유전자가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는 사실 심리적인 독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연애가 독립. 그렇게 네. 생각해보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네, 네. 거잖아요. 시기가 돼가면서 그 네. 생각이 들어요. 또 결혼하게 되면 진짜 이제 부모와는 또 다른 가족이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게 그야말로 축복이구나, 독립된 그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발달 단계를 다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 발달 단계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뭐 30인데도 아직 훨씬 이 부분만큼은 더 어린 나이에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그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면이 혹시 좀 있지 않나? 승진 씨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쭉 말씀을 들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독립 이런 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순리적으로 나이가 되면서 이런 절차가 저는 다 그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광고 모델을 하면서 회원 전자보험 바통 그 옷은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만들어 주시니까 가면은 알아서 내 마음에 드는 걸 딱 해서 딱 입혀줘. 고를 일이 없어요. 딱 어디 가 이거 먹어 이거 딱 찍어주잖아요. 그런 뭔가 아기자기하게 뭐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 일을 했잖아요. 모델링 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장 발표하면서 곡 만들고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좀 더 잘 이야기를 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어머님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워낙 성진이를 굉장히 참 많이 사랑해주고 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해도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좀 감옥하시고 굉장히 엄하셔요. 이렇게 좀 싸움도 좀 성진 때문에 많이 했어요. 말다툼도 많이 하고. 너무 아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아가 손도 코도 못 쉬고 아가 어떻게 되겠노? 그러지 마 이제 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뭐라 하니까 성진이 데려보니 부산에 그냥 떠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표현이 조금만. 혹시 이제 또 혼날까봐 그 말을 안 하고 혼자 아파도 그냥 참고 이제 어린 게 그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속상하죠. 아버지가 그래도 속마음은 이제 얼마나 니를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많이 해라. 부모님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좀 어땠는지도 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니까 방에서 초조한 거예요. 이것도 뭐 막 조금씩 들리면 이제 내 얘기구나.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좀 엄하고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너무 이제 매를 많이 드셔갖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새벽 4시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네, 항상. 그러니까 이륙하고 잤다가 아버지 문 열어보는데 딱 근데 눈을 여기 눌러놨으니까 눈이 잤던 티가 나잖아요. 이놈 자식이 4시 일어나기만 하면 뭐야, 이 공부를 안 해. 잠을 자 이렇게 돼가지고 새벽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이제 접목을 시킨 거고, 여기를 가는데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왔으면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건데 아버지는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해야지만이 성공을 하고 1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틀어지면은 무조건 매를 드시고. 근데 이게 또 때릴 때 한 번에 그냥 좀 정해서 때려주면 좀 낫네. 본인이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하다가 꽉 하면 그때 하니까 저도 꽉 하다가 이제 그때 맞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경기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옆에서 어머니는 안 말리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문 잠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쓰러지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그만 때리라.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야, 네 방에 걸어놔서 네 이러고 이제 딱 받아서 가는데 뭐가 가볍고 딸랑거려. 그래서 이제 펼쳐봤더니 이제 동네 그 방범 아저씨들 옆에 차고 다니는 있죠, 이렇게 봉
삼단봉 건봉 있잖아요. 예, 예.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얻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걸어놓으라고. 왜요? 나중에 이제 매 들으실 때 그걸로 이제 하시려고. 그랬군요.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아 여동생. 그럼 여동생분도 연애를 좀 못하게 하셨나요? 여동생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동생은 소외감이라든지 오빠만 챙겨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이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막 울리는데 독재자라고 뜨더라고요. 핸드폰 저장 이름이? 내가 나눠서 보다가 야 독재자는 뭐야? 아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동생도 독재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독재자 이렇게 별명을 전하더라고요. 여동생. 상당히 저는 네. 공감이 가거든요. 그 명칭에. 다른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또 정당하게 표현하는 거를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네네. 아버지가 이제 항상 그 매니저 겸 제작자였기 때문에 모든 방송을 모니터링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은 팬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거 잘못된 점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에다가 카폰, TV까지 달아놨어요. 옛날에 생방송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바쁘면 차에서 보려고. 아버지는 모니터링으로 어떤 부분을 다 봐요. 노래를 왜 이런 식으로 해? 그다음에 표정 여기서 왜 이렇게 해? 가랭이는 왜 이렇게 많이 벌려갖고 안 이쁘게 이렇게 벌렸냐서 아버지 빠른 노래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저기 ENG도에서 우리끼리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조명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하다가 이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약간 해가 지니까 이렇게 어두워질 거 아니야. 그럼 조명도 없는데 그거 저보고 이 새끼가 얼굴 여기에 그늘지고 이게 막 내가 했냐고 그늘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때 그 좋았어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잘했을 때는 침묵. 못하면 앉아봐. 또 이거 비디오 녹음을 다 해놔요 또. 아니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지만 무대이지만 네.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특히 아버지한테 네. 눈에 걸리는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할 때는 그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예전에 1집, 2집, 3집, 4집, 5집 그 앨범 노래를 아예 안 들었었어요. 제 옛날 노래를. 그래서 옛날에 참 어떻게 불렀었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옛날 거를 딱 이렇게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흐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 노래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위에서 노래하면 안 되면 아버지 표정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하면 쉬어 그러면 돼. 그럼 고개 숙이고 이러고 이따가 또 시간 나면 다시 해 그러면 올라가서 또 노래하고 딱 그 녹음실에 그 어두운 조명하고 그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순간 딱 목소리 듣는 순간 한꺼번에 빡 오면서 즐거워갖고 옛날 음악 내 거를 들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폭포수처럼 여기서 물이 줄줄줄줄 계속 오르더라고요.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야. 아버지는 무조건 저랑 얘기할 때 완벽하고 피가 나게 노력을 해요. 너는 나의 영원한 승진 씨 말씀 쭉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수가 되기 이전부터 학교 공부하는 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게 하고 이런 거 봐서는 그냥 가수라서 좀 더 아버지가 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정말 독재자. 그래서 나만 따르라. 내 말대로 하면 다 결과가 좋아. 네. 그렇듯이 독재자 아버지도 내 말대로 해. 그럼 너 성공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늘 좋은 결과 그리고 중간에서 실수를 경험시키지 않는 거 이거에 더 이렇게 몰두하는 부모일수록 네. 내 말만 들어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뭐 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아버지가 늘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널 챙겨주지. 너 내가 없어봐. 너 발톱에 때도 안 돼.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많이 들어본. 네, 네, 아니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뉘앙스가 많이 들어보네요. 왜냐면 그때 아마 그 얘기도 하셨어. 네가 나 없이 나가봐라. 네가 뭐 네, 네. 되는 게 하나도 네. 있는지. 어?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랑을 가지고 딱 등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밖에 나가서 너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으니 뭐 이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상황을 나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살짝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아니 그럼 부모가 당연히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하고 자식의 인생에 어릴 때는 영향을 주지 어떻게 그런 걸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충고와 심리적 지배의 큰 차이는 충고는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 지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잘 알아봐야 돼. 물론 사람이 뭐 맨날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 그거 좀 잘 알아보렴. 이거 충고예요. 야, 그런 사람 다 쓸모없어. 넌 내 말만 들어. 너를 진정 걱정하는 거는 나밖에 없어. 이건 이제 심리적 지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우리 승진 씨가 전반적으로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승진 씨의 삶에서 아버지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릴 때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안 하면은 막 답답한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일단 쉴 때 더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딱 쉬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갖고 쉬면은 죄를 내가 짓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아니야, 안 돼. 나가요, 또. 하고. 별게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머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되게 혼자 이제 그 2시간 전부터 시간을 보면서 늦으면 안 되니까 운동할 때도 오늘은 가기 전에 이 부분 여기랑 여기를 두 군데를 해야 되나 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막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돼. 1, 2, 3, 4, 5, 6, 7, 8. 딱 눈 뜨면 식사 딱 하고 시간 맞춰서 한 40분 정도 지나서 가방 딱 챙겨서 가면 운동 가서 스트레칭 하고 그러면 이제 1시간 좀 넘어가요, 살짝.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은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안감이 뒤에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 이렇게 하고 좀 오늘 운동을 해야 될까 말까. 그냥 쉬어. 뭘 그걸 신경을 쓰냐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 그지 그게 낫겠지. 그래 쉬어야지. 딱 하고 또 이렇게 좀 누워 있으면 불안해요. 아니야. 가야 돼. 이러고 또 가서 해야지만이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서 스트레칭만 하고 몸이 아픈데도 안 가면 되잖아.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백신 맞고도 운동했다가 좀 힘들어갖고. 어머. 그래갖고 그거 했다가 조금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안 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죄 짓는 기분, 불쾌하고, 그다음에 짜증나고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초조함, 불안 이게 다 섞였어요. 성대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편도선이 쓰거나 이제 독감 걸리고 막 이랬을 때는. 그럴 때는 연습을 쉬시나요? 그때는 허밍. 그때는 허밍. 하긴 하지 뭘 하긴 하시는구나. 근데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한 번 정도는 그냥 불안해요. 안 하면 불안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생활 속에서 약간 신경이 거슬리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신경 거슬리는 거. 그리고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셔츠도 제가 팔이 길어서 큰 걸 사서 다른 거 이런 거 밑에 이 라인도 다 줄여요. 그래서 모든 거는 그래서 핸드폰에 바지 길이, 목걸이 길이, 반지 뭐 모든 거는 거기 다 이렇게 매뉴얼로? 제가 센치 몇 미리 해서 기록이 돼 있으세요? 네, 있어요. 핸드폰에 적혀 있어요. 나는 나만의 길이가 있으니까 요거 맞춰야 되고 통 길이. 그래서 줄자를 옷 살 때는 가져가요. 가져가서 대충 여기서 줄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해서 뒤로 딱 해갖고 딱 당겨서 이렇게 다 재보고. 오빠 왜 이렇게 많이 지쳤어요 지금? 네, 뭐 그냥 여기는 이제 흐름은 흐르는 대로 저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계획을 세웠는데 아유 오늘 귀찮아. 그래서 못했어. 죄책감 들어요? 아유 왜요? 계획은 어플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그 계획은 무너지라.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 때 좀 편안하죠. 왜냐하면 많이 경험한 것들이고 나의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 승진 씨 같은 경우에 그 기준들이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는 기준들이 그게 아버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아버지 잔재가 그때 트레이닝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게 몸에 배서 사실 그게 나는 싫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그게 이제 몸속에서 이제 루틴화되고. 네네네 그게 딱 된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걸 안 하는 순간에 불안하고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아버지 그늘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네. 좀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이제 작정을 하고 나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잠깐 나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이걸 하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그때 이제 김한선 씨가 녹음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위층에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 나와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혼자 지내셨어요? 그때부터 쭉 간 거예요. 그때가 97년도 정도에 나와서 나가게 되니까 마음은 평화롭죠. 이렇게 마음은 평화로운데 거기서 생활할 때가 이제 그 고난의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 야 가는 곳마다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을 가서 뭘 하는 것도 안 되고 모르니까. 그때 이제 지인 소개로 이제 일본에서 방송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일본으로 모든 짐을 다 이제 하고 다 정리하고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부를 거기서 또 이제 저보고 이제 어학원에 뭐 이렇게 해서 능력 시험 2급을 또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급을 땄어요. 그냥 공부를 막 해서 도착해서 2급을 따서 이렇게 주고 그 뒤로는 음악 이거 얘기는 없고 와서 새벽 4시까지 이제 대화를 앉혀놓고서 이제 그게 약간 가스라이팅 지금 생각하면. 새벽 4시까지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벌써 담배 한 4갑 들고 승진 얘기 좀 하자 딱 그런 순간에 아 이거 오늘은 이제 아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에 일본. 그러면 그거를 한 저녁 9시부터 얘기를 해서 나중에 졸면서 이렇게 하이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별 얘기도 없어요. 계속 뭔가를 주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세뇌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괴롭힘이죠. 네네, 네, 괴롭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사람을 잠을 안 재우고 네. 새벽 4시까지 말을 시키고 그것도 언어가 서툰. 네, 물론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분이 전화가 안 오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가 오면 전화만 탁 뜨는 순간에 또 심장이 들어가. 이거를 알고 2년을 버텼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2년간 버티신 거예요? 네, 이거는 버텨야 된다. 이게 되게 심해. 그러니까 전화에 대한 것도 되게 커요. 지금도 누가 오면은 순간 별거 아닌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친구인데도 네. 일단 벨소리가 나는 순간에 싫어요, 그냥. 네, 콜포비아죠. 공포증이 생긴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도청기 찾았어요. 도청기부터 나를 감시하나 막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이게 도저히 이게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보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나중에 커튼을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 충격은 뭐 그때는 진짜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막 그냥.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해본 결과를 총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상하게 아버님 말씀이 거의 맞았어요. 지금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근데 아버님 말이 다 맞았어요. 좀 그냥 아버님께 너무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승진 씨를 좀 이해하려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전체적으로는 승진 씨를 사랑했지만 독재자처럼 했던 부분은 자식을 성장시키는 바람직한 사랑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승진 씨에게 실패 경험을 안 시키고 의견을 받아주지 않은 것도 좀 성숙한 사랑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승진 씨 마음 안에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의 그 그늘,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그늘이었는데 그 그늘을 막상 벗어났을 때 생기는 결과들이 고통스럽고 처절하니까 막 아버지 밑으로 들어갈 걸 그랬나,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은 이제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에는 아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동네에서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가시더라고, 걸어가시는데. 멀리서 보셨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본데 아버지가 이제 동네 병원 가시느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뒷모습에 이렇게 보고,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아는 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순간 그 정도로 그냥 뭐 아버지 가시겠지.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는 이게 순간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안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그 예감 같은 게 있어서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보더니 뭐하고 예 뭐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밥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야 이거 밥을 어떻게 먹지? 아버지랑 마주 앉아서 밥 시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보고 있기 싶기가. 아버지 그냥 밥은 제가 아까 먹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뵌 거예요 제가. 네. 죄책감이 좀 드세요? 지금 많이 들어요. 지금은 가만히 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연습실은 물론이고 뭐 무용실 지하에는 또 혼자 밤에 연습하라고 방언방치를 다 해서 모든 기계 시스템을 다 갖춰준 사람. 그때 아는 거예요 아버지 고마움을.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네. 내가 이거 고마움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함과 이 미안함과 이게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뒷모습이 아버지랑 비슷하면은 쫓아가요 계속. 그래서 가서 저기 죄송한데 한 번 안아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또 그런 거는 또 못하고 갈 때까지 이제 이게 방향 틀려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보고 그러지.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디 모텔을 하나 잡아놓고선 그냥 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칠 것 같아갖고 그러면 이제 방을 잡아놓고서 혼자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서 머리 박고 막 우는데 그때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면서 울더라고. 이상하게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안아드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니까. 네, 그거 참 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제 우리 승진 씨의 그 마음을 지금 제가 쭉 들으면서 따라가 보는데 내 마음이 많이 울컥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좀 문장 완성 검사 좀 하시라고 해서 제가 결과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대개 아버지들이란 했더니 말이 없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 아버지와 나는 친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싫은 면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하고 그로 인해 미안하고 죄스럽고 이 마음이 이제 동시에 공존하는 거거든요. 이 양쪽의 감정이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잘 좀 정리가 되는 거는 승진 씨한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까지 너무 미화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었다고 너무 생각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아픔과 서러움이 올라올 때는 이 양가 감정을 내가 소화를 잘 못해내요. 그러니까 독재자 같은 면이 있으셨잖아요, 아버지가요. 그 면은 그 방식으로 표현된 거는 너무 사랑이었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승진 씨 사랑했지만 그 부분은 승진 씨가 싫어하셔도 돼요.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승진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승진 씨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마음껏 그건 싫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승진 씨 네.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네. 쓰신 편지래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도 모르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진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것 같구나. 항상 내 품에 있을 것 같던 너가 눈 한 번 깜빡거렸을 뿐인데 나도 너도 나이를 먹어. 너는 어른이 되었고 나는 나이를 먹었구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에게 단 한 번도 칭찬 한 번 해준 일이 없구나. 왜 그랬을까? 잘했다고 너무 멋지다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얘기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이 나이가 들어 이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아버지로 너에게 항상 강한 사람이어야 했고 그래서 채찍질을 더 했던 것 같다. 아들에게 내가 살아온 힘든 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승진아, 부모 품에 뒹굴어야 할 너를 다그치고 엄하게 대했는데 힘든 일을 겪는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승진아,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본 적이 없지만 편지로나마 이렇게 전해보고 싶다. 너무 애쓰지 말거라. 세상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 노력으로 보상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이다. 너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빛이 나고 있는 사람이다. 승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 적어본다.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함을 두려워 말고 즐거워하거라. 그렇다면 너는 더욱 많은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을 거란다.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고맙다, 내 아들이라서. 사랑한다, 승진아.
네, 이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네, 이거 네. 우리 인생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또 부모님, 또 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좀 써놓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힘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저도 편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써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하죠, 아버지. 감사하고.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속으로 다 알고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네. 바람이 하나 있는 게 돌아가면 아버지랑 좀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아버지랑 지내봤으면은 예전에도 학교 다니다가 친구가 뛰어가면서 아버지랑 어깨동무하는 거를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예요. 어떻게 아버지랑 어깨동무를 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네. 지금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화내도 내가 받아줄 것 같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안 계시니까. 예. 네. 다른 게 보여요. 당신의 나이가 되니 감당 못하셨을 그 무게와 외로움들이 핥히던 순간도 조금 아프셨을 그 맘 사랑이었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눈물을 뒤로하고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네, 저는요 우리 승진 씨가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좀 당당하게 얘기해보고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되게 적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55세시지만 만 5살 정도부터 한 50년이 그 부분은 공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아이들을 좀 네, 이해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1회부터 짬 나실 때마다 정주행. 네. 제가 보라고요? 네. 네. 아니 자식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주인공과 부모를 승진 씨한테 대입을 시켜서 스스로의 내면을 좀 키워 나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야, 그러면 다시 성장기네요. 네. 그렇다면 2023년 한 해를 그 잃어버린 50년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좀 메꾸는 그것도 괜찮. 네, 그런 해로 삼아서 그거를 좀 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은영 매직은요. 네. 인생 2회차 오늘부터 1일입니다. 네. 자, 이거 뭐예요? 잊지 마시라고. 고맙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생각하세요. 특별 제작한. 그렇죠. 이거 딱 이렇게 놔두면 그럼요. 계속 맞춤 생각이 나니까. 맞춤 매직입니다. 좋네. 세상 속 모든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나 홀로 걸어가는 처음에 이제 동거하다가 3년 있다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10일 안 했거든요. 각방 쓰다가 부산에 이제 오면서 이제 또 각집. 젊었을 때의 사랑하고는 달리지만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정은여 선생님의 지금 현재 결혼 상태는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년 후에 이제 김태아랑 그러고 끝나고 81년도, 82년도부터 이제 방송 생활하기 시작했죠. 7년의 세월이 얼마나 큰 아픔이셨을지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악몽 속이었거든요. 채널 A